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KUMC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국 측과 비밀 전화통화를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부편집장과 로버트 코스타 기자는 오는 21일 발행되는 최근 신간 위기 집회로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중공군 장성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미국은 중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며 안심시켰다고 전했습니다. CNN 등이 발행 전 원고를 미리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밀리 합참의장은 2020년 대선 직전인 작년 10월 30일과 의사당 습격 사태 발생 직후인 올해 1월 8일 각각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의 리조청 참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건 이유는 중국과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이 책의 설명입니다. 미 정보기관 첩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 승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한 군사행동에 나서리라 예상하고 있었고, 이를 보고 받은 밀리 합참의장은 리조청 참모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격하지 않겠다고 보증을 섰다는 것입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또한 워싱턴 의사당 습격 사태 발생 이틀 뒤인 1월 8일 다시 리조청 중공군 참모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당신들을 공격하거나 타격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공격한다면 내가 미리 전화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고 책에서는 전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또한 밀리 합참의장은 1월 8일 군 장성들과 비밀회의를 열었는데 선거에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력을 잃고 핵무기 사용이나 중국에 대한 공격을 지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보도로 파문이 일자 밀리 합참의장은 14일 서면으로 성명을 내고 미중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중공군에 약속을 한 것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공격할 계획이 없으며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미국 좌파 매체들은 밀리 합참의장을 핵전쟁 위협에서 미국을 구한 영웅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언론들도 이를 그대로 퍼나르며 밀리 합참의장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충성해야 할 군 최고사령관이 현재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떠오른 공산주의 중국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고 적국에 보증을 했다는 점은 미국 사회의 적잖은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평론가들은 밀리 합참의장의 행동이 반역, 이적행위, 기밀누설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이 성명에서 리조청 참모장과의 통화 사실이나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잘못을 시인하는 대신 미중 충돌을 피했다고 당당하게 말한 점은 은연중에 일종의 그림자 정부의 존재를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밀리 합참의장이 중공군의 첫 번째 전화를 건 작년 10월 30일은 아직 미국인의 투표로 선출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인 시점이었습니다. 즉, 밀리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국민이 그에 부여한 권한을 무시했으며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 혹은 그림자 대통령 역할을 한 셈입니다. 밀리 합참의장이 이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은 그 개인 혹은 세력 집단이 적어도 수년 이상 비슷한 일을 관행적으로 벌여왔음을 암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폭로를 담은 책 페리를 쓴 우드워드 부편집장은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 특종 기사를 낸 인물입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인터뷰하거나 주변을 취재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3권의 책을 냈으며 이번이 3번째입니다. 우드워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엉망진창으로 진행된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인해 미국 안팎에서 강력한 비난 여론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누군가 문책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좌파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는 자칫 밀리 합참의장이 적관회통했다고 지적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 젠 사키 백악관은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밀리 합참의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그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으나 밀리 합참의장을 버리는 카드로 사용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CDC와 FDA가 발표한 세계사의 코로나 백신의 항체 효과를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발표는 실제 코비드-19 백신 효과를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연구는 2번째 주사 후 4개월 만에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3,600명 이상의 미국 성인들 중에서 완전 접종 후 첫 4개월 이내에 코비드-19 입원에 대한 백신 효과는 화이자 바이오보다 모더나 백신이 약 93% 더 높았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화이저 백신 88%와 존슨앤존슨 71%였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효과가 120일 동안 완전히 접종한 후 92%로 약간 떨어진 반면 화이자 백신은 77%로 현저히 감소했다고 연구원들은 발표했습니다. 단지 제한된 수의 환자들만이 질병이 시작되기 120일 전에 존슨앤존슨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올해 3월 11일에서 8월 15일 사이에 수행된 연구에서 그 효과는 시간에 따라 계층화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한 환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존슨앤존슨 백신의 효과를 평가하는 신뢰 구간이 넓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CDC는 이러한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백신에 의한 보호 수준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FDA 승인 또는 승인된 모든 코비드19 백신은 코비드19 입원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는 델타를 포함한 변종별로 백신 효능을 평가하지 않았으며 입원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코비드19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분석은 또한 어린이와 면역력이 약해진 성인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는 9월 17일 미국 식품의약국 백신 자문위원회가 65세 이상의 개인과 직업 노출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 화이자사의 코비드19 백신 주사를 권장하기 위해 16대 3으로 투표한 날 발표되었습니다. 동시에 위원회는 16세에서 65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부스터샷에 반대하기 위해 18대 0으로 투표했습니다. FDA 전문가위원회의 투표위원인 제임스 힐드레스 박사는 젊은 사람들에게 심근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FDA는 이전에 드물기는 하지만 메신저 RNA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심근염이나 심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FDA 고문인 멜린다 와튼 박사는 힐드레스의 우려에 동조하며 심근염의 위험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부스터 접종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 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널 기간 동안 그녀는 젊은 사람들이 코비드19로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심각한 돌파구가 될 위험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 일부 다른 나라들 그리고 백신 제조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스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FDA와 CDC 내부의 몇몇 과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CDC는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 부스터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매일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서 호흡에 불편을 느껴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숨쉬기 운동만 제대로 해도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소화도 촉진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들숨은 코로, 날숨은 입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에 일상화로 숨쉬기, 운동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은 1분에 15회, 하루에 2만 회, 1년에 790만 회 정도 호흡합니다. 올바른 호흡법은 코로 신선한 공기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체내 공기를 최대한 내뱉는 것입니다. 특히 폐를 감싸고 있는 근육인 횡격막을 자극해 몸속의 공기가 최대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날숨 때 숨을 끝까지 길게 내뱉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체내에 들어온 공기가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은 채 폐에 머물러 있으면 폐로 유입되는 신선한 공기의 양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가슴만 움직이면서 숨을 얕게 쉬면 폐를 움직이는 주변 근육인 호흡근과 횡격막이 움직이는 범위가 좁아 몸속으로 유입되는 공기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숨을 깊게 쉬면 횡격막과 호흡근이 수축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범위가 넓어져 몸속에 공기를 유입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보되고 체내 들어오는 공기의 양도 훨씬 많아집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폐장호흡내과 김관일 교수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손을 배에 얹어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느낀 후 숨을 6초간 천천히 내뱉는 것을 4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다면서 매일 아침, 저녁 규칙적으로 호흡 연습을 하면 호흡기 환자는 물론 일반인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팔을 45도 방향으로 뻗고 숨을 들이마실 때 팔을 약간 바깥으로 돌려주면 몸이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공기가 몸속으로 더 쉽게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숨을 내쉴 때는 팔을 안쪽으로 돌리고 몸을 살짝 숙이면 몸속 공기를 최대한 잘 빼낼 수 있습니다. 횡격막도 나이가 들면 노화되면서 폐의 움직임이 저하되고 호흡 능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호흡 습관으로 호흡근과 횡격막을 잘 단련하면
나이가 들어도 호흡 기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김 교수는 횡격막이 부드럽게 잘 움직이면 위화장 주변의 부교감신경 수용체들을 자극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소화작용도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평소 숨은 입이 아닌 코로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 속 점막에는 선모가 있어 이물질을 거르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 이물질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오고 입안이 건조해져 세균과 바이러스가 번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심코 입을 벌리고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김 교수는 오랜 시간 입으로 숨을 쉬면 턱이 좁아지고 치열의 구조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올바른 호흡을 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고 질병 발생률도 낮아져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건강 대처에 슬기롭게 잘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